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 오후 2시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요. 맞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만났던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무부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그분의 말씀을 옮기는 겁니다. 네. 장관님이 돌아오시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이다. 와.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박성재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법무부 내부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온다고 하는 건 뭐 변론 기일 한 번 했고 한덕수의 경우에도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전례가 있으니 돌아온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박성재가 한다? 이거는 엄청 거대한 알박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지금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돼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예. 대행의 권한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뭔 계속 아니 예를 들어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권성동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예. 요즘 보수 패널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네. 근데 반대죠. 네. 우리나라는 탄핵되면 무조건 60일 내에 무조건 빨리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진짜 넌 잠시 임시에 있는 거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를 규정한 거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보다 더 권한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합헌적 해석이에요. 그렇죠. 예. 권력이 죽었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관들은 다 밑에 사람들 임명하고 예. 뭐 다 임명해서 다 알박기 다 해버리겠다. 네. 예. 이거는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로채고 훔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네. 즉 그리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권력을 다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뭐 저는 이상한 놈. 이 부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기소청이 되면 예.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예. 행정 권력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뺏어 버린다면 예. 뭐 간부 뭐 알박기한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검찰이 힘이 없는데. 예. 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시행령 온갖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예. 전 우리도 그런 방법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앞에서 알박기한 거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나오면 예.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요. 예. 법무부 장관 똘똘한 사람 하나 앉혀가지고 예. 하나 다 깨버리면 됩니다. 예. 부메랑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 물론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행정 권력으로 수습이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인사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이런 걸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했던 행위 대부분 무력화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짧은 기간 음. 다음 대선까지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하겠다. 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장난칠 건 다 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근데 이런 알박기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도 사실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도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내란이 발발했는 친위 쿠데타가 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더 뭐랄까 진짜 거대한 조직 내부의 인사를 대선 기간에 단행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야, 이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아휴. 때도 인수위도 없었고 네. 예, 예. 급작스럽게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서 대통령이 돼서 진짜 과거에 박아놨던 알들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엄청 네, 힘들었죠. 엄청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 이상의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대선 기간이 뭐 60일이라고 짧다고 하지만 사실 수사로 보면 네. 짧은 기간 아니에요. 맞아요. 장난쳐 놓으려면 그 정도 기간이면 다 장난칠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소환 조사해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야 내가 곧 인사할 거야 이러면 또 싹 또 사라집니다. 네. 이완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안가회동의 원오브 댐이었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짚었던 박성재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더라? 김주현, 김주현 있고. 김주현도 있고. 이상민도 있죠. 그쵸. 근데 김주현이요. 네.
많이 언론에서 소비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이런 법률 이슈나 다 관여돼 헌법재판관 있어요. 지명이나 이게 다 관여돼 있어요. 이거 기획자가 혹시 김주현일 수도 있는 건가? 일단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죠? 예. 거긴 작동을 안 하니까. 거기는 그 안주. 예, 거기 그냥 뭐 죽은 컴퓨터예요. 예. 근데 이완규가 윤석열이 절친인 건 맞고 예. 시켜주고 싶었을 거 맞는데 예. 그런 작동의 스위치를 눌렀을 사람은 예. 민정수석이겠죠. 민정수석. 최근에 아시죠? 대통령실에서 일가사표냈는데 한덕수가 다 반려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예. 그것도 다 이제 연장선에 있는 다 문제였다. 연장선이 있다고 봐야죠. 아, 한덕수.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완규만 얘기를 하다가 함상훈 부장판사도 빼놓을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명에 대한 임명 자체가 저는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이분은요 과거 판결을 이런 기가 판결을 했네. 네. 나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2,400원? 예, 네. 2017년 광주고법의 재직 당시에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글쎄요, 이제 이 여기에 내막도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6,400원을 받은 뒤 이 중에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라 그래요. 이건 참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판결문 뭐 내지는 사건 개요를 네, 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이게 네. 어쨌든 운임에 관한 것이고, 예. 운임은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가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차익이 생긴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그 대목.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법학과 나왔으니까 네, 자꾸 까먹으시는데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겁의 헌법. 자꾸 사람들이 까먹어가지고 네. 제가 매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2,400원의 횡령이라면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할 것인가는 이제 법관의 재량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2,400원이면은요. 네. 이거는 그냥 훈방 정도로 가능해요. 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24만 원이 아니잖아. 24,000원도 아니잖아. 맞아. 2,400원이잖아. 예, 예. 2,400원이면 차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삥땅을 치려고 들었으면 누가 삥땅을 저 장부 조작해서 2,400원을 삥땅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들은 본인들은 하늘 위에 있고 여기 저 이제 밑에 이 바닥 기어다니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근엄한 법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또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따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800원, 2,400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진짜 죽일 듯이 하면서 네. 800억, 막 2,400억 이런 거 해먹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막 관대하게 하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그 거죠. 누구야? 맞아요. 퇴직금 50억 그. 곽상도. 곽상도, 예. 곽상도 아들내미. 예. 예. 곽상도 아들 곽병채, 예. 심우정 요즘에 딸, 네. 심우정 딸 신민경. 신민경. 네. 네. 심성한 다 네. 이거 이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400원. 아니 근데 네. 이 저기 부장판사 함상훈 부장판사 있잖아요. 네. 뭐 드루킹 판결, 고대영 KBS 그 사장 판결, 맞아, 그리고 맞아.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한 2,400원 김학의 판결. 재정 신청 기각도 있어요. 아, 예. 김학의가 불기소됐는데 예, 예.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재정 신청을 했더니 아니야, 검찰이 불기소한 건 타당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와, 저는 진짜 기막이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데. 네. 와, 이 어떤 그 검찰청의 모든 검사들이 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와. 아,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확실한데. 희대의 판결이죠. 예. 네. 확실하지 않대, 김학인지가. 네. 무죄, 무죄. 이야. 자, 근데 이제 이 판사의 과거 이제 이런 전례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심이 있다면 이 위헌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지명을 받아서 내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가고 싶다. 네. 저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절대 예. 못하지. 예. 나 아니야. 근데 난 무조건 하고 싶어.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본인이 갖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엄한 사람이 임명할 때 기어 들어가 생각하지 말고 네. 헌법재판관 어떤 정부라도 헌법재판관으로 나를 뽑을 수 있도록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놓고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시기에 뭐 사실 검사스럽다라는 표현을 탄생하게 만든
이완규는 네. 뭐 저희가 뭐 긴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지만 함상원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포커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일단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욕심이 좀 과하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교인께서 네. 뭐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보고 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타락했다. 양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익, 네. 뭐 체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네. 네. 오로지 자기 이익. 네. 이완규 완전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 네. 완전 타락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사람하고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결정을 내리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아마도 저는 이거 가처분 신청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5명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5명만 네. 찬성하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되는데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느낄 거예요. 대단히 모욕적이죠. 내가 전원일치로 방금 전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을 탄핵했는데 예. 걔와 같이 이것을 꾸몄을 것 같은 사람 밀어넣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거기다 이거 대행이? 진짜. 예, 대고 맞아. 그것도 자격도 없는 놈이. 예, 자격도 없는 놈이?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 저는 근데 헌법재판소를 그 파면 선고 이후엔 더 이상 비판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그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상적으로 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